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대 뇌건강센터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임현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외로움과 치매에 대해서 입니다. 최근에 그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치매나 인지장애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아주 대규모 연구가 이제 나오게 되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요 프로그램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치매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31% 높인다. 인지장애와도 관련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떴죠. 그래서 이제 한 10월 23일 날 이제 기사가 나와서 급하게 이제 비욘디에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좀 주셔서 그럼 과연 외로움이 왜 그렇게 치매 위험을 높이고 이 기사가 이제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밝혀봐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급하게 논문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꽤 좋은 저널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60만 명의 이제 종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죠. 60만 명이면 60만 명의 종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이게 이 외로움이 얼마나 인지장애의 위험한 요인인지를 갖다가 이제 밝혀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있죠. 특히 이제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제 많이 있기도 하고, 저희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외로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들도 이제 많이 떠나게 되고, 또 친구도 이제 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연관되고 있는 것이 이제 우울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울증 이외에도 이러한 외로움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가장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가 되죠. 치매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츠하이머병, 뭐 혈관성 치매 등등등의 한 원인이 70가지 정도 되고 있는 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노인의 인지 건강, 특히 이제 치매에 얼마나 중요한 위험 요인인지를 6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의 이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연결의 질이나 양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 이렇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만 쉽게 그럼 풀어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내가 만나야 되는, 사회적인 관계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지인이 됐던 그런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꼭 연결이 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회적 연결성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로움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로움과 치매나 인지장애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이제 제시를 했지만 이것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60만 명의 종적인 데이터. 종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1년에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연구를 추적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치매, 그러니까 모든 치매의 종류를 다 한꺼번에 놓고 분석을 한 것과 또는 특정 치매만 뭐 우리가 제일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등등의 위험과의 관계를 평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인 변수는 외로움과 우리가 이제 치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는 여러 가지 병이나 인지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치매 전 단계 인지장애 또는 경도 인지장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과도 연관성을 조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제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이제 치매 같은 경우가 치매 위험을 1.3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치매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한 1.39배, 한 1.4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지요. 그래서 1.7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연결성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인지장애, 뭐 치매 이런 것들의 이제 리스크,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 인지장애에 있어서는 치매보다는 조금 덜 하죠. 그래서 인지저하의 위험이 1.15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퍼센트로 이야기를 하면 한 31% 정도의 이제 그 위험도가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 이 외로움이 인지저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독립적인, 예를 들면은 그 외로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우리 이제 정신적인 문제, 뭐 우울증 등등의 문제를 요인을 배제하고더라서라도 굉장히 이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시사하는 결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모든 종류의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또는 치매 전 단계 인지장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강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이 저자들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외로움의 기저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 활동 및 사회적 교류의 증가가 인지 자극이나 인지 기능 자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외로움을 해결함으로써 의료 제공자들은 노인들의 인지적 결과를 개선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외로움의 기저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외로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 문제라고 보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로움,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뇌과학적이나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몸에 나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문제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번에 이제 란셋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권위 있는 위원회인데 2024년에 매년마다 이제 거의 매년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의 초년기,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그 다음에 말기에 따라서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초년기에 결정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뭐냐면 공부를 조금 덜 하는 것, 그러니까 덜 교육을 받는 것이 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주 일관된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치매가 덜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일단 치매에 걸리게 되면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매가 덜 걸리시려면 인생의 초년기에 공부를 조금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년기에 이제 발생할수록 보고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이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난청이 되겠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예,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우리 이제 한 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지혈증. 요게 한 7%.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중년기 우울증이 한 3%. 그 다음에 또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뇌를 다치는 것.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운동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가 또 당뇨, 또 2%가 이제 담배, 그 다음에 또 2%가 고혈압, 그 다음에 1%가 비만, 그 다음에 한 1%가 이 알코올을 과량으로 잡수시는 것, 예, 술 마시는 거,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제 중년기입니다만 이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없애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 대사성 질환을 조금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년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 5%에 굉장히 많죠. 5%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예, 사회적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것들도 이제 낮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3% 정도가 또 놀랍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대기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2%가 이제 시력이 저하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통제하게 되면은 예, 치매를 한 45%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3%의 우울증, 5%의 그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8%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정신 건강 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스트레스 요인을 통제를 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지지 체계들이 이제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도표가 뭐냐면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꼴찌인데 아주 뭐 엄청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사회적 지지 체계가 그래도 미국이 좀 우리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도 미국은 굉장히 사회적 지지 체계가 어느 정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에 굉장히 복잡한 뉴욕 같은 데의 문제가 조금 좀 각박하지, 조금만 교외로 나가거나 그러면 사회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원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불신이 굉장히 강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 이벤트의 문제는 사회적 신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는 거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은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지지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의 이면에는 우리의 저신뢰 사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의 자살률 같은 경우도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뭐 단연 탑을 이제 보고 있는데에도 한국에서 돌아가시는 비율 중에 자살률을 이끄는 것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자살률과 뭐 청년 자살률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노인 자살률 또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아픈 곳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나 또는 청소년 자살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자살은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만큼 어르신들의 이제 죽음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르신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시면 한 28%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이 되겠죠. 지금의 어르신들 또는 그 윗세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개는 노후 대책, 자손들한테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노후 대책을 많이 마련을 못 하시고 이제 이렇게 노년기를 맞이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되게 이제 그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가
이 연금의 문제인데, 이 연금을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덜 내고 노년기에 좀 덜 받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뭐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노년기에 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이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나 자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문제, 뭐 이제 자녀들과의 갈등 단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이제 고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큰 어르신들한테 스트레스나 우울증 원인의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인지장애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는 그런 현황은 어떤가? 그래서 뭐 외로움, 우울,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다 제가 이제 아까 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그 202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 자료 130만 명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외로움은 아니지만 우울증의 문제가 얼마나 치매의 문제를 높이고 있는가를 이제 한국인의 데이터로 이제 봤는데, 이것이 보니까 우울증의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치매 문제를 한 2.57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우울증이 있는 경우도 한 1.4배 정도 이렇게 높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이라는 것과 외로움이라는 건 이제 단순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우울증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제 우리 뇌를 갉아먹고 있는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도 우울증의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문제가 있고, 혈관성 문제 치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험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노인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뇌가 어떤 변화를 이제 할지,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그 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조금 찍은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뇌의 앞쪽 부분, 우리가 이제 그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인 안화전두엽이나 아니면 판단력을 하고 있는 그 배회측 전전두엽,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측 대상회 부분들이 전부 다 줄어 있는 것 이외에도 알츠하이머병처럼 해마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이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국인 데이터로 이제 저희가 본 것이, 이 노인 우울증에서 보이는 병리가 마치 알츠하이머병에서 관여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CA1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기억력 문제가 알츠하이머병하고도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요것은 이제 그 낸시 도노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노인 정신과 의사가 팀에서 이제 한 것인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제일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있죠. 그런 증가 속도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빨리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러면 뇌의 문제 중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까를 보는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우리 이제 이 뇌에는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중에서도 기본 모드 네트워크, 또는 영어로 하면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력에 관련되고 있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앞쪽 뒤쪽의 기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앞쪽은 우리가 이제 자기에 관한 생각, 내가 이제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이제 내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생각은 어떤 거고라서 계속 반추해 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앞쪽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면, 뒤쪽은 우리가 이제 기억력에 관련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상호 연결을 하고 있어서 잘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쪽과 뒤쪽 네트워크의 관계를, 연결성을 갖다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찢어버리면서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기억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21년도에 발표했던 연구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보신 우울증, 치매, 그다음에 외로움,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오죠. 외롭거나 아니면 사회적 고립 관계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부신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염증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신체에다가 이렇게 툭 하고 던지게 돼요. 그런 그 염증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알츠하이머병에 아까 보시게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또는 과인산화된 타우 병리 같은 것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역할을 하고, 또 이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라는 이 이상한 단백질들의 이 신경을 갉아먹게 하는 역할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하지만 고지혈증도 문제가 되고 혈관도 좁아지게 되고 당뇨도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문제가 상당히 올라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뇌 전반에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뇌로 공급해야 되는 산소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병의 병리도 문제가 생기고, 요즘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뇌에서 알츠하이머병에 이제 병리가 되고 있는 혈관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이 혈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수도가 못 걸러주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스트레스 문제에 의해서 혈관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치매가 연관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로움,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이 한 형제처럼 작용해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일단 올라간 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진행도 상당히 빠르게 이제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인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또 보면 재정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신체로 보시거나 관계로 보시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한 우울증과 치매하고 이렇게 합치면 한 8% 정도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만 해결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치매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또 들릴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적인 신뢰 또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지금 한국은 많이 붕괴돼 있어서 그것부터 회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문화를 이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사실은 믿고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스스로 또는 사회적 또는 이제 뭐 정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로움의 해결 방안들이 있는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사회 활동을 참여를 한다든지,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활성화해서 상담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거나 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가는 건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그 경도인지 장애나 아니면은 노인 우울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약 먹는 것 말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어르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어르신 사람을 많이 만나시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 노인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을 많이 안 만난다고 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여기 보시면 노인을 위한 뭐 커뮤니티 센터, 뭐 문화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보시면 복지관 있죠. 노인정도 좋고 복지관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모여 있을 만한 곳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회적 연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고 하면은 뭐 종교 시설이죠.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뭐 성당도 좋고 교회도 좋고 뭐 절도 좋고 그런 종교 시설도 상당히 우리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인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곳을 가셔서 조금 힘들다 그러시면 주간보호센터라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연결을 시키거나 프로그램도 해주고 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곳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걸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연결성을 이제 강화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취미와 관심사 중심의 모임들이 있죠. 그럼 뭐 독서 모임도 있고 뭐 이런 취미 같은 거를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면은 친구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안 되시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이거는 뭐 엄청 이제 훌륭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가치도 공유하고 또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제 도움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디지털 소통 능력 강화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스마트 기기나 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요즘 SN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뭐 참여해서 뭐 카페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서 보시는 이 오프라인 모임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지 게임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어른, 이 기억력 떨어진 어르신들 이제 인지 훈련 같은 거를 하고 디지털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저희들도 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디지털 기계로 그냥 기계로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보드 게임 있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보드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끼리 굉장히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보드 게임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임이 이 고스톱도 있죠. 그래서 도스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비교적 직접 사람을 만날 것을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들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소통 능력이 강화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디지털 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디지털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시죠. 그래서 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에는 이 디지털 소통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연결성을 어떻게 보면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이제 소통 강화, 세대 간 단절이 엄청나지요.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뭐 보면은 어른과 아이 또는 청소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이거에 나서서 젠더 갈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단절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는 젊은 세대한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게 되고,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 딸만 해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대 간의 통합 활동이라나 아니면 또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안 되시는 또 이제 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보면 상담 서비스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것도 뭐 좀 그렇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또래 지지 모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 그룹과 정기적으로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제도화되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보시면 지역에 있는 이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가셔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시거나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치매 예방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꼭 사람을 만나시라. 인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만나시고 생기고 난 다음에도
꼭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지장애를 예방하거나 또 걸렸더라도 진행을 늦추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이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꼬미토리님이 이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으신데 우울증 때문에 더 안 좋아지실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찾아보니 노인 우울증도 치료 많이 받으시던데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제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 우울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어르신의 노인 우울증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질병, 뭐 이제 뇌의 변화라든지 그런 문제도 보고 심리적인 면도 해서 진단을 해서 원인을 살핀 다음에 일단은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치매 같이 보이게 되고 있는 이제 우울증의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치료를 하시고 나면은 굉장히 또 인지도 좋아지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김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70이신데 쉽게 토라지시고 말수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속을 알 수가 없는데 우울증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 젊으셨을 땐 말도 많고 활동적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울증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할머님, 우리 이제 할머님들은 쉽게 그래도 감정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제일 발견하기 어려운 분들이 할아버님들이 특히나 이제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울증의 진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 척도 점수 같은 경우를 이제 측정을 해보아도 정상으로 나와요. 정상으로 나오시는데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면담을 해보시면은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울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몸이 아파요. 쉽게 피곤해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는 기억이 안 나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상당 부분이 우울증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병원을 가셔서 한번 우울증을 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해피라이프 민이 이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요새 젊은 치매가 많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1인 가구도 많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연애도 안 한다는데 젊은 사람 외로운 것도 조기 치매 같은 거에 영향을 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조기 치매는 특히 이제 60세 미만 또는 이제 65세 미만에 생기고 있는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전적인 문제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 습관 스타일, 예를 들면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고 오히려 유전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PSE1 유전자라든지 APP 유전자 같은 이제 이상 유전자들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조기 치매는 한번 걸리게 되면 진행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이제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젊은 사람은 외로워도 된다 이런 건 아니시고요. 당연히 젊어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을 그러면은 또 받아볼까요? 그러시면은 봅시다. 그래서 예, 맹성호님 질문을 이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치매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원인이 우울증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요? 치매가 다른 병보다 위험하다고 귀동량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치매는 우울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울증은 우리가 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중에서도 뭐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의 하나의 위험 요인이죠. 예를 들면은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아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한 1.6에서 1.8배 정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원인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면 그냥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70가지의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70가지 종류의 병이 있고 그 70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70%가 알츠하이머병이고 한 19에서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뭐 루이소체 치매, 전두축두 치매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치매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의 원인들이 많이 이제 다르고 대표적인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아니면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제가 위험 요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해피라이프님이 좀 좋은 질문이라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우울증 증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치매와 우울증 약 둘 다 먹어도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둘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우울증 문제가 일단은 알츠하이머병이 걸려서 진단을 받으신 상태, 예를 들면 머리에 막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막 있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동반돼 있으면 두 가지 약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 예를 들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없고 그런데 막 이제 기억력은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력에 특화된 우울증 치료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쓰면 굳이 치매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인지장애를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매약, 우울증 약을 둘 다 먹어도 되고 이 진단에 따라서 하나만 먹어도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생각보다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 우울증, 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 이런 것과는 연관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롭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끝에 우리가 꼭 가슴속에 가지고 가야 할 메시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